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구마저씨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리듬 에까마이 이스테이트 수영장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엑스티 에까마이 보이시죠? 자, 좀 북쪽이고요. 자, 이쪽은 동쪽이 됩니다. 자, 동쪽이 되고요. 자, 쭉 돌아서 제가 서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건물들이 많죠. 건물들이 아예 다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는 서쪽에 있다. 에까마이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앞쪽에 보시면 저 건물들이 조금 있죠. 저쪽은 이제 온누 쪽입니다. 자, 왜냐하면 BTS가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역세권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된 지역들이 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사이를 보시면 아예 아무것도 없죠. 저 안쪽으로 가시면 와, 여기가 방콕인가 싶은 곳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방콕은 중심부가 똘똘 뭉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방콕에서 콘도를 사실 때 보면 아속을 기준으로 동쪽 여기 에까마이 쪽으로만 사십니다. 이쪽 프롬퐁, 통로, 에까마이 쪽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이 사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많이 사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항상 물어보는 것은 이쪽부터 물어보게 되겠죠. 그래서 잘못 사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가격이 나가는 지역은 아무래도 평수도 좀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조금씩 좀 늘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한정된 자금으로 동네만 생각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잘못된 구조로 된 잘못된 유형의 콘도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하고 콘도를 사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좀 많이 타파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속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훨씬 더 많이 태국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 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 그 지역을 얘기를 해주고 그게 아무리 좋은 콘도를 보여줘도 같은 가격이면 반대편 이쪽에 가서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속으로는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원래는 콘도미니엄하고 송금하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송금 부분 빼놓고 이제 얘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태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부동산이 뭐냐,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법이 실패했죠. 토지거래법이 실패하면서 태국에서 살 수 있는 부동산은 콘도미니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살 수 있는 거는 콘도미니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살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지금 동쪽을 보여주냐면 저 동쪽으로 쭉 보시면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저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쪽에 보면 지붕이 똑같은 것들이 좀 보일 겁니다. 지붕이 똑같은 것들이 보이죠. 저런 것들이 이제 무반입니다. 자, 그리고 저 멀리 안 보이시지만 저쪽으로는 전부 다 무반이 쫙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무 사이로 비슷하게 지붕이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은 무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무반이라는 거는 그냥 전부 다 그냥 가정주택을 무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잘못된 건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무가 원래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반이 집이죠. 그래서 집단으로 만들어져서 구글 지도에 이렇게 치다 보시면 번호 붙어 가지고 120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동네 이렇게 무반이라는 거는 집단으로 크게 짓는 것들을 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무반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부동산에 대해서 땅의 계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무반을 사지를 않을 겁니다. 무반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태국에서 굉장히 무반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보고 드리는 이유가 딱 보시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아니면 시내를 중심으로, 시내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건물들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자, 그 건물들이 굉장히 높다는 건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역세권에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시다. 땅이 상업지역이 있는데 그 상업지역에다가 2층짜리 무반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이 안 되죠. 미친놈이죠. 만약 그런 걸 짓는다는 건 미친놈입니다. 땅을 망치는 짓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 있으면 전철역에서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국에서 오래 사시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태국 분하고 결혼해서 이 와이프 명의로 아니면 내가 영주권을 따서 그 무반을 하나 사서 거기서 차를 가지고 내 일터로 출퇴근을 하거나 하면 무반도 넓고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뭐 은퇴를 해서 여기를 오신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그런 위치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반이라는 게 막연히 예를 들어서 콘도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상식이 아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러냐면 태국에서 외국인이 명의로 살 수 있는 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콘도미니엄 밖에 없습니다. 그 콘도미니엄도 49%, 예를 들면 100세대를 지으면 49세대까지만 한계적으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허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무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앞으로 이제 얘기하겠지만 외환으로 콘도를 살 때 해외에서 외환으로 돈을 들여와서 돈을 사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반을 사라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무반을 사는 겁니까? 무반을 우리가 산다라는 거는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반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내가 잘 아는 차명을 가지고 무반을 산다거나, 이 경우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믿고 있는 제 직원의 명의로 콘도를 하나 샀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직원이 나중에 자기 콘도를 사야 되는데, 지금은 뭐 올해 말까지는 100% 나올 수 있지만 뭐 다시 법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돌아간다고 하면, 내가 지금 대출받아서 이 콘도를 샀다, 제 이름 대출받아서 사서 내가 갚아주고 있다, 아니면 전체 금액을 다 주고 샀다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이 친구가 자기 집 살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차명으로 뭘 산다는 것들은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서로 간에 불편함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아주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서 살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 아셔야 됩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주거지를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법이 바뀐 걸 올려드렸습니다만 지극히 한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 집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법인과 아무 관계없이 집을 주거용으로 내가 사서 아니면 투자용으로 내가 산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은요, 한국 사람이 49%를 똑같이, 콘도미니엄도 49%까지 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분을 보통 태국 법인을 만들어서 49%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51%를 다른 태국인 사람들을 여러 명을 넣는 거죠. 2명을 넣는데 3명을 넣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주주가 돼서 내가 CEO가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49%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었으면 다행인데, 여러분들이 아무 여기에 연고도 없이 여기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말만 믿고 법무사가 모르는 사람 몇 명 넣어가지고 법인을 만들었다.
그럼 그 모르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다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첫 번째는 그게 문제죠. 두 번째는 뭐냐면 39% 이상의 이 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분을, 외국인이 지분을 가지고 부동산을 샀을 경우에 법인으로 실질적으로는 전수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 하더라도 외국인인 경우는 전수조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라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와서 이게 업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투자용으로 그냥 샀다, 길가시로 해서 샀다, 그러면 강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피해가 되죠. 그게 안 걸린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뭐냐면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국의 법은 앞에도 얘기했듯이 외국에 있는 계좌에서 외환이 들어와야 됩니다. 태국으로 외환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외환법도 접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환치기를 해서 밭으로 뭔 살 수 없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위험성을 감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국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것은 콘도미니엄 밖에 없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태국인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부동산은 현재로서는 콘도미니엄 밖에 없습니다. 자, 법이 바뀌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환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시다시피 당연히 보시면 저렇게 고층 건물이 되어 있다. 우리가 고층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어떤 겁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높다라는 거는 땅의 가치가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에다가 낮은 건물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무반이라는 게, 그 주거지라는 게 우리 쉽게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1종 주거지, 2종 주거지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땅의 가치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때, 방콕에 사실 때 훨씬 더 불편함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투자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나은지 명확한 겁니다.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기 치앙마이나 아니면 저기 지방 도시에 가서 내가 은퇴하고 사시겠다 이러면 그 개념은 뭐냐면 한국에서 귀농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도권 근방에 있는 전원주택을 사서 산다는 건데, 전원주택을 산다라고 하면 당연히 도심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서 사실 때 사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뭘 하셔야 되는 건가, 임대를 받아 산다 하더라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태국에 오셔서 여러분 명의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위험성을 굉장히 크게 감수하면서 뭔가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태국에 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초창기에는 정말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고, 방식도 똑같이 썼었고, 뭐 손님이 오면 손님 방식 보여주는 방식도 뭐 콘도 여러 개도 보여주고, 자기가 보고 싶다는 콘도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보기도 해봤고요. 방콕도 뿐만이 아니라 파타야라든지 뭐 치앙마이 이런 데서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 속입니다. 뭐 고객인 것처럼 속여서 와가지고 막 만나보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아무도 안 만납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저를 보자고 해도 안 만나고요. 진짜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태국에 있는 사람, 태국에서 제 고객 이외에는 아예 안 만납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일부러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만나봐야 저한테 이득되는 게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방콕에 정말 열심히 살고 성공하신 사장님들이 저를 만나야 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한테 부동산 때문에 연락 와서 부동산 문제로 상의하는 것 이외에는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만나자라고 하면요, 무턱대고 그냥 이유 없이 막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정말 택도 아닌 얘기들을 합니다. 뭐 지분으로 태국에서 콘도를 판다느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굳이 만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저한테 크게 부동산 이외에 오는 분들이 아니면 제가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한국 분들이 연락이 와도 거의 만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들도 여기 와가지고 그냥 전화해서 나 여기 20일부터 여기 와가지고요, 제가 30일까지 있는데요, 사장님 한번 보시죠. 누군지 알고 제가 봐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내용이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실 내용이 뭡니까? 물어보면요, 내용 얘기 안 합니다. 일단은 그냥 만나죠. 제가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움직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설명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안 만나준다고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분은요,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저하고 한국에서부터 얘기도 많이 했고 하신 분이 여기 오셨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도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상담을 꽤 오래 했다, 무슨 내용인지 다 얘기를 했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만나서 콘도를 봐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분 만납니다. 제가 안 만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콘도 투자를 특히 방콕에서 콘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법인을 가지고 건설사들하고 프로젝트마다 일일이 계약을 쓰고 제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제가 선별해서 계약을 써서 그 콘도들만 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치 지구가 평평하다는 건, 지구가 둥글다는 건 안 봐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과 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눈으로 다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저는 되도록이면 해외 나와서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는 콘도미니엄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무반은 어떤 땅에 짓는지, 그냥 높은 건물은 어떤 땅에 짓는지만 알아도 그런 환상을 가지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해드리면, 뭐 콘도미니엄에 불이 가보면 불이 많이 안 켜져 있어서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무반은요, 저쪽 그 방라 쪽으로나 아니면요 빠툼탄이나 논타불이나 아니면 이 외곽 쪽으로 가서 도로에 차 타고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도로에 차를 타고 안 가보기 때문입니다. 차 타고 가보시면요, 진짜 남아도는 왜 외국인한테 무반 팔려고 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외국인한테 무반 팔려고 한 이유가, 무반은요 더 안 팔려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재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외곽 지역에 있는 저쪽에 아무런 교통도 없는 지역에 2억짜리 3억짜리 집 아무리 넓다라고 한들 그런 거 사봐야 여러분들의 아무런 투자성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 잘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하는 것은 콘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 콘도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되는지를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공화제 씨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